지금부터 2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사회자 최정학입니다. 자, 여러분 그 2부 행사의 핵심은 우리 문화예산 해설사분들의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교육청 도성훈 교육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격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입니다. 남동문화원 20주년을 축하드리며 아울러 2024년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교육을 수료한 25명의 남동구 문화유산 해설사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오늘이 있기까지 애써주신 김용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또한 남동문화원을 아끼고 사랑해 주신 남동 구민을 비롯한 인천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남동문화원은 2004년 8월 개원 이래 지역 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 주민은 물론 학생들의 배움터로 크게 성장해 왔습니다. 인천시교육청 역시 우리 아이들이 내가 발 딛고 사는 내 고장을 바로 알도록 인천 바로 알기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102개의 인천길을 걷고 인천을 배우는 인천길 탐방, 배를 타고 바다로 가 섬과 바다를 알아가는 바다학교, 인천교육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인천교육 100년 학교 등 이 모든 것이 학생들이 인천을 바로 읽고 걷고 우리의 역사를 바로 써가는 인천만의 인천 바로 알기 교육입니다. 우리의 문화유산을 바로 보존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20주년을 축하드리며 인천시 교육청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의 그 작품이죠. 여러분들의 성과물을 함께 보시면서 소감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격려와 지지뿐만 아니라 정말 애정어린 비판, 애정어린 축직게 품평을 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아까 우리에게 특강을 해주셨던 지역문화 네트워크 대표이시자 열린 시민교육 포럼의 대표이신 박상문 대표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또 한 분 모셨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상임이사 국민관광본부장을 역임하신 세종대 민경석 교수님이십니다. 두 분께서 한 분은 인천에 대한 인천학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한 분은 남동구에 대한 미래 관광의 관점에서 그렇게 품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를 하실 때는 발표하실 조가 일단 다 나와서 인사를 하신 다음에 발표자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장수 서창동, 구월동, 만수동, 그리고 만수동, 논현동, 그런 다음에 이제 간석동 요 순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장수 서창동 팀 나와주세요. 자,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반갑습니다. 살도 남동기자비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역 경례. 네, 저희 남동기자비는 장수 서창동하고 남천도림동을 맡았고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체 남동구 11개 법정동 중에 6개에 좀 해당이 돼서 좀
광범위한 지역을 좀 맡게 됐어요.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어려운 것도 좀 있었는데, 소개를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조원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전영애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전은숙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김영선 선생님. 그리고 이제 한 분이 지금 오고 계세요. 일이 계셔가지고 이선화 선생님이 한 5분 뒤에 도착하는데 아마 제 발표가 끝났을 쯤 되면 도착하실 것 같아요. 그때 마지막 인사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 아침에 최장 교수님이 사진 좀 붙였으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불이나게 오늘 아침에 저희 탐방 사진 중에 좀 잘 나온 거 몇 가지 좀 놓쳤고요. 저희가 한 7, 8번 정도 탐방을 좀 했는데 그때 나왔던 사진들 좀 붙여봤습니다. 탐방 지역, 탐방 테마, 세부 탐방 코스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탐방 지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개, 남동구 11개 법정동 중에 저희가 해당되는 게 총 6개 법정동, 장수동, 서창동, 운현동, 그리고 남천동, 수산동, 도림동을 맡게 되었고요. 우선 장수 서창동은 인천 남동구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부분이고 인천광역시의 관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지가 많고 인천대공원이 있어서 인천 시민의 대표적인 휴식처라고 볼 수 있죠. 이 장수동의 대표적인 뭔가요? 예. 장수동의 대표적인 산은 성주 거마 소래산으로 볼 수 있고 운현동의 연락산, 서창동의 장하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천 남동구의 중요한 산초기가 한남정맥이잖아요. 이 장수동의 성주산이 한남정맥 인천으로 들어오는 길목입니다. 관문이고 이 한남정맥의 성주산과 거마산을 지내서 문어미 뒷산을 거쳐서 한남정맥이 그 김포 문수산까지 서북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산이 바로 남동구의 지산인 소래산이죠. 성주산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이 남동구의 소래산이 또 남서쪽으로 연락산하고 상하산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상하산은 두 줄기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구름고개를 넘어서 비단위산으로 또 하나는 걸제능선을 지나서 서창동의 장하산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산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줄기의 대표적인 장수저탕 중에 대표적인 물줄기는 장수천인데요. 성주거마의 와우고기에서 발현을 해서 인천대공원을 지나서 여기 만수육동에서 만수천을 합수시키고 서창동을 지나서 소래포구를 지나서 서해로 흘러 들어가고 있고요. 또 하나 운현동에는 운현천과 음실천, 서창동에는 걸제천이 있습니다. 운현천, 음실천, 걸제천은 역시 하옥구에서 발현한 뱀내천하고 시흥시에서 합수를 해서 역시 소래포구를 거쳐서 서해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수동은 인천 도구 조동면 장자리, 마늘이, 수월리 지역으로요. 장자리와 수월리의 장자와 숫자가 합쳐져서 장수동이 되었습니다. 서창동은 선래리, 골천리, 독곡리들의 자연지역으로 예전에 이제 서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는 유래랑 서해에서 창성하라라는 유래가 있었다고 하네요. 현재는 아름다운 공원을 품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현동은 상음실리, 하음실리, 연락동 지역인데 음실마을의 운과 연락골의 연이 합쳐져서 운현동으로 불리게 됐고요. 이쪽은 남동구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적은 아주 낮은 지역인데요. 운현동 음실마을 쪽에 운현산단이 위치한 전형적인 농공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천도림동입니다. 남천동, 도림동, 수산동이 통합된 행정동으로 전체 면적 절반 이상이 녹지로 이루어진 전원지역입니다. 이쪽의 대표 산줄기가 이쪽 수산동의 수산하고 중경산과 오봉산이고요. 남천도림동의 대표적인 물줄기는 요 장수천하고 만수천이 이쪽 수산동하고 도림동의 일부를 경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기천이 남천동의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천동은 인천도구 남천면 중심으로 연마 영천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1907년 주안에 천일염전 들어오기 전에는 대표적인 소금 생산지, 예전에는 끓이는 소금 자염이라고 했죠. 그런 동네고요. 현재는 남천 농산물 도매시장하고 남동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전형적인 도농복합 지역입니다. 도림동은 요 도림리 오봉리, 아까 말씀드렸던 중경산과 오봉산 사이에 숫골, 덕골, 주적골 등 자연마을이 위치된 마을이고요. 복숭아밭이 많아서 옛날에 복숭아골이라고 불려서 도림이라고 불렸다고 하네요. 수산동은 바리동 경신리 냉정리 지역으로 현재는 과수와 밭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운치 있는 음식점이 많이 있는 동네입니다. 여기까지 저희 6개 법정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걸 기준으로 탐방 테마를 좀 잡아봤는데요. 총 6개의 탐방 테마를 좀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장수 운영동 일대 문화유산 탐방이고, 둘째는 서창동 마을유산 탐방, 셋째는 인천대공원 10배 즐기기, 네 번째 장수서창동 일대 인물 탐방, 다섯 번째 남천도림동 일대 문화유산 탐방, 여섯 번째 남천도림동 일대 인물 탐방, 이렇게 총 6개의 테마를 좀 잡아봤고요. 뒤에서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코스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중요한 부분만 세부 자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장수 운영동 일대 문화유산 탐방입니다. 장수동 운행나무를 시작으로 해서 에버박물관 투어, 김제령묘, 그리고 연락골 추억마을에서 식사를 좀 하시고, 이승문 역사공원, 이승문묘를 거쳐서 인천 하늘소 홍보관에서 우리 인천 지역의 수돗물이 어떻게 공급되는지를 좀 볼 거고요. 마지막 생태하천인 장수천 둘레길 탐방을 끝으로 마무리하는 코스인데요. 6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로 좀 길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실내 탐방이 2시간이고 실내 탐방이 2시간, 식사 시간 1시간을 좀 잡아서 나름 밸런스를 맞췄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투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창동 마을유산 탐방입니다. 요거는 월성박씨 종중모욕을 시작으로 해서 장하산 전망대, 만경대를 통해서 장하산 전방까지 갔다 오고요. 하산하는 길에 걸제천 탐방로, 그리고 이제 물빛공원 연꽃공원으로 해서 장수동 일대에 공원 투어를 하는 코스로 짜봤습니다. 실내 탐방 2시간, 이동 시간 1시간, 3시간 정도 코스인데요. 생태 탐방 좋아하시고 가벼운 산책이나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코스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하나만 간단히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지난번에 좀 비가 와가지고 탐방을 좀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월성박씨 종중묘역이 그동안 이제 단묘나 조정박묘나 김제령묘나 이런 단묘가 많았는데, 여기 가정묘라서 좀 특이한 부분이라서 지난번에 저희가 봤던 부분이 요쪽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장하산 무장의 길의 박홍정묘인데 이 2개를 좀 못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바로 맨 위에 월성박씨 종중묘역의 중시조인 박구의 묘고요. 요 밑에가 이제 박구의 아들 박간의 묘인데, 묘는 손실이 됐고 지금 여제는 이제 단비만 있습니다. 요 왼쪽 산줄기에 박홍정의 묘 한 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못 보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 왔고요. 또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시면 다시
이쪽 오른쪽 상줄기가 저희가 이제 여기도 못 갔는데 여기가 이제 박현용이나 박사공 그 세 개의 묘가 또 있는 묘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무장의길 장하산 무장의길 있고요. 박공정묘 총 4개의 묘, 네 군데의 묘가 있어서 그거를 좀 설명해 주려고 요거를 좀 켰고요.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인천대공원입니다. 인천대공원 부분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많이 가보셨고 저도 인천대공원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가는데 실제로 인천대공원이 굉장히 인천 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의 문화유산이기도 하고 그 휴식 공간인데 생각보다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만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요. 광역동 근린공원이고 260만 제곱미터의 면적입니다. 1996년 3월 1일 날 개원했고 연간 5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공원이고요. 목재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소정의 재료비만 내면 실제로 목재를 느끼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목재체험관 바로 옆에 수목원과 장미원 온실길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생태 탐방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좋은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물마다 다 이름이 표기가 되어 있고 비슷한 식물은 서로 비교할 수도 있고 스태프테오도 있고 저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장미원 다 아시고 온실 같은 경우에도 3가지 테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뭐 호수공원은 뭐 다들 아시는 인천 대공원의 랜드마크 같은 존재이죠. 그리고 캠핑장, 어린이 동물원, 그리고 이제 생태 환경미래관 같은 경우에는 요즘 환경에 좀 관심이 많은데 자녀분이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테마로 잡아서 그 탐방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생태 그 학습지인 습지원, 럭세원, 반진원이 있고 치유해수, 산림치유센터 이렇게 그리고 뭐 백봉광장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4시간 코스를 저희가 추천 코스로 적었지만 이 감성, 웃음, 생태, 힐링 4가지 테마에 대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테마 그 코스를 짜서 갔다 오는 것도 재밌는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시켜드려서 적어봤습니다. 4번째는 장수 서창동일 때 인문 탐방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남동구 중에 저희 쪽 지역에 유독 그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부분 문화유산이 좀 많이 있어서 요거를 한번 테마로 엮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잡아본 건데요. 한 2시간 반 정도 코스로 시작을 해서 이승훈 역사공원, 이승훈묘, 그리고 백범 김구관장, 그리고 조선 후기 문신인 김제로, 조선 후기 문신인 이어발,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월승박씨 종중몰 요 탐방 코스로 해서 한 2시간 반 코스를 좀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인물 탐방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꽤 흥미로운 그 탐방 코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5번째 남천 도림동 일대 문화유산 탐방입니다. 수산동의 경신마을을 시작으로 해서 박두성 선생묘, 그리고 도림동으로 넘어가서 도림동 엄나무 단지 조정만묘, 그리고 이제 남천동으로 넘어가서 남천 농산물 도매시장, 하리마을 화천은행나무, 남천 저수지를 거쳐 승립천 물길 탐방을 끝으로 하는 코스인데요. 시대 탐방 2시간, 이동 시간 1시간, 3시간 정도 코스로 좀 잡아왔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고, 이거는 박두선 선생님인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탐방했던 데 모습입니다. 여기가 수풀이 우거져서 결국은 묘소를 찾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걸렸던 부분이에요. 우리 조인데. 그래서 저희가 어제 조별 탐방을 또 해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다행히 길은 열렸어요. 근데 이제 정리는 안 됐더라고요. 다행히 그때는 아예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어제 갔는데 다행히 그쪽에 그 올해 추석 때 성묘를 했는지 길이 열려서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여러 군데를 좀 찾아보니까 결국은 원래 이제 예전에 잘 정돈됐을 때 있는 모습이고
이게 어제 모습인데 뭐 정도는 안 돼 있어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기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좀 저희 조한테는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시간을 내서 미추홀구에 있는 송암 박수성 기념관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시간 되시면 이렇게 묘소 한번 갔다 오시고 다시 한번 이 미추홀구에 있는 박수성 기념관에 다녀오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좀 설명드리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뭐 나머지 세부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천 도림동 인물탐방은 두 분밖에 없어서 요거를 스킵을 하고 요거는 이제 번외 테마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조에 이제 워낙 역사적 인물과 같은 관련된 문화유산이 많아서 이거를 하나로 남동구 하나로 전체로 한번 탐방 코스를 잡아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서 잡아봤습니다. 좀 시간이 제법 많이 소요되는데 한 4시간 코스로 우리 부평농장 피처링은 간석동에서 해주셨습니다. 부평농장 하나원 선생을 간석동으로 시작을 해서 이승훈 역사원, 이승훈 묘, 그리고 백봉 김구환장, 장수동을 거쳐서 은현동의 김제로묘, 이어발묘, 그리고 이제 서창동의 월성박씨 종중묘요, 그리고 이제 도림동의 조정막묘, 그리고 마지막 좀 전에 설명드렸던 수산동의 박수성묘까지 이렇게 코스를 잡을 때 시내탐방 3시간, 이동시간 1시간 정도 코스로 4시간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인물 탐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흥미가 있는 탐방 코스가 아닌가 해서 좀 잡아봤습니다. 여기까지고요. 혹시 오버했나요? 워낙 좀 시간이 짧아서 빨리 코스 위주로만 설명을 드렸고,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 정말 대단한 역사적인 유물이나 국보는 없더라도 우리 지역에 문화유산이 있고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것들을 알아간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준비하면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 자료 나올 때까지 자료 조사부터 탐방 계획 그리고 현장 탐방까지 모든 부분을 같이 해주신 우리 4분 좋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내용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분. 다 같이 나오세요. 다들 나오세요. 인사 한번 드리고 갈게요. 우리 아까 월성박씨 종중거역 드론 영상 찍어주신 이선아 선생님이시네요. 자, 우리 하여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잘 봐주시고요.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출연 경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각 조마다 풍경을 다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몰아서 좀 하도록 하고요. 우리 박상현 대표님께서 먼저 가셔야 되니까 지금 1조 한 것만 한번 품평해 주시고 떠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아주세요. 저도 오랫동안 최정화 원장님과 중마고처럼 인천 지역을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고요. 인천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최정화 원장님 제 후배예요. 그런데 이창학과 관련해서는 저희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천에 이런 보배가 계시다는 것은 인천의 큰 자산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인천에 측정할 만한 분이 5명만 있으면 인천은 대한민국 최고의,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됩니다. 그런 자랑을 해봤는데, 저는 종합 품평을 좀 한다고 하면, 아까 제가 남동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서화, 여러 가지 지형적 특징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다 설명 못했거든요. 오늘 4조가 발표한 그 내용만 보더라도 인천의 대표적인 인물이, 그리고 인천에서 조명이 안 됐으나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예. 이걸
어느 한 코스는 4시간 코스까지 잡아놓으셨어요. 이 정성이 보통 정성인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만 이 정성은 지역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전부 누구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배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내가 배워서 누군가에게 해줘야 하는 그 의무감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코스를 다 발로 직접 발로 걸으신 거잖아요. 이 노는 아마도 우리 발표하신 사조죠. 사조 선생님들 자녀분들에게 그대로 대가 이어져서 길이 저 길들이 보존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위기나 이런 걸 보면 엄청난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특강 하실 때 교육청과 함께 하라고 하셨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만든 것은 인천의 인천학 그리고 마을학까지 그렇게 해서 교육청과 함께 또 일할 수 있고 구청과 일할 수 있도록 네. 네.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전국에서요 지역학을 강의 들으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인천에서 인천대학교 2학기 과정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여대가 채플 강의를 들으면 2학점 부여받잖아요. 그것처럼 인천대학의 모든 학생이 인천의 이해라고 하는 인천학 강의를 들으면 2학점을 수여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랍니다. 문교부가 이 학점을 인정해 주는 건 지금 무슨 뭐라고 하죠? 교육부가 인정을 해줘야 하는 아주 험난한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대가 학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역학을 이번에 개설했고요. 아마 올해는 저하고 김창수 박사하고 박영복 역분 이렇게 세 분이 나가는데요. 내년에는 이제 최영화 교수님이 나가서 교수로 이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일들은 그 지역에 자기 지역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역 사람들이 인지하지 않고서는 생길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씨앗들을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 주셔서 인천대학의 인천학이 학점 인정 과목으로 채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 대표님은 저기 인천에서 엄청 마당발이시니까요. 우리 남동 문화원 문화유산 해설사 꼭 많이 좀 홍보 부탁드립니다. 예. 자, 너무너무 사조 수고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구월동 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전부 나와주세요. 자, 인사는 조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마이크입니다. 9월동을 탐사를 맡은 일조문화와 역사팀 조장 총각입니다. 오늘 제가 말이 많아서 발표는 안 하고 옆에 열정이 넘치는 이성자님께서 이성자님이십니다. 김명수님, 이내에는 이화진님,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의 중심 구월동을 탐방할 문화와 역사팀 발표자 이성자입니다. 네, 저희 팀은 인천 행정과 그 다음에 교통, 그 다음에 투어로 세 파트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인천 인구를 봤는데요. 아까 충분히 보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눈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월동입니다. 네. 조선시대의 그 구월동은 살짝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인천 도호구 주학면에 소속을 했었고요. 그 뒤에 쭉 발전을 해오다가 1981년 직하시 남구 구월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직할시로 바뀌면서 남동구 구월동, 그 다음에 광역시로 바뀌면서 구월동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교통을 보면 인주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구월로, 구월남로, 구월로, 석산로, 남쪽으로는 인하로, 매서울로가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남동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은 예술로, 그 다음 호국포로로 되어 있습니다. 9월 1동의 인구와 면적인데 눈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2동이고요. 네, 9월 3동이 저 위에 분구가 돼 있죠. 예, 분구가 1동에서 분구가 다 돼 있는 거고요. 이건 9월 4동입니다. 선사 유적지인데요. 9월 아시아도 성수천 일대를 개발하면서 선사 유적지가 발견이 되는데요. 신석기, 청동기, 서기까지 다양한 유물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유물은 시립박물관과 검단 선사 박물관에 분리 보관되어 있습니다. 회화나무입니다. 보호수 지정은 1999년에 지정이 됐고요. 한 520년 정도 됐고 높이는 30.5m이고 둘레는 6m입니다. 이 나무가 19년에는 태풍 링링을 맞아서 넘어갔는데 지금은 다시 복원을 해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당제인데요. 이 회화나무에 대한 당제를 지니고 있는데 매년 10월 4일에 지내왔는데요. 2012년부터는 선사 유적지와 발굴 코로나로 잠시 폐지되었다가 10년 만에 22년 당제를 지냈는데요. 23년 작년까지는 원래대로 지냈다가 올해 24년부터 구월동 축제와 함께 6월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당제는 나무신에게 주는 안녕과 평안, 풍롱을 기원했는데 최근에는 구월동 주민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의 탐방 투어입니다. 지금 방송통신대학을 비롯해서 중앙공원, 인천문화예술로 노대오리, 미추홀도서관, 이음센터, 9월시장과 모래 탐방을 마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저희 조장님이 부의하고 계십니다. 네, 이 다음은 인천시 의회입니다. 1960년 4.19 이후에 개원이 됐는데 내각제와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61년 5.16 혁명으로 인해서 자체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용한 시의회 현판이고요. 지금 이 현판은 인천 중구청 별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991년서부터 제1대 시의원이 선거가 되는데요. 총 27개 기구에서 선거구에서 27명의 의원들이 나왔고 지금 현재는 22년 40명의 의원수가 지금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인천시청을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인천도고 눈으로 봐주세요. 쭉 봐주시고 지금 1985년 9월동으로 이사와서 현 시청 청사입니다. 그런데 27년에 이렇게 새 청사를 지을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예, 인천교육청인데요. 본관, 신관, 별관 이렇게 했는데 아래 교육청에서 총괄하고 있는 학교 수는 도표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월동은 유치원 16곳과 초등학교 8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옆에 미추홀과 연수구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교도 방송통신대와 가천의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인데요. 바로 교육청 앞에 바로 있습니다. 83년에 개관을 했는데요. 92년부터 무료로 입관을 하고 있고요. 2003년에 교육청 지정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이 돼 있고 2002년에 디지털 자료실을 개시를 했습니다. 또한 2006년에는 장애인 무료 택배 서비스를 실시하고 2010년에 다문화 자료실을 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스마트 도서관 무인 도서 대출 반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현황 총계입니다. 31만 8천 점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도서, 점사책, CD 등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다음은 가천대 길병원인데요.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눈으로 빨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가천대 길병원입니다. 왜 가천이 됐냐 했더니 이길리어 여사가 호를 선물을 받아서 병원 이름을 길병원에서 가천대를 바꿨다고 합니다. 가천대는 박물관도 가지고 있는데요. 소장 유물 55,000여 점 중에서 국보 1점, 보물 14점, 인천 유형문화재 3점 해서 인천에서 국가지정문화재 50%가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구월동에는 가천의과대학도 있는데요. 97년에 대학 인가를 받아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한국방송동시대학인데요. 설립 과정을 보면 1972년에 서울대학교 부설학교로 개교를 했는데요. 1982년에 서울대학교에서 독립을 해서 단설기관으로 개편을 됐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 경제학과, 법학과, 영어과, 유아교육과 등을 신설을 해서 지금 현재는 학사 과정으로 4년제로 개편을 해서 단과대학 5개, 대학원 2개, 전국 지역 대학은 14개가 있고요. 학습관은 35개가 있다고 합니다. 4조에서 송암 박두성 선생님을 언급하셨는데요. 저도 조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대 최초라고 하면 송암 박두성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품맥 정음이라는 점자를 만드셔서 학교에 오지 않아도 공부가 가능하도록 우체국을 이용한 통신 교육이 최초라고 하겠습니다. 이 송암 박두성 선생님은 기념관은 미추홀구에 있고요. 생관은 강원도 교동에 있고 거주지는 중구 경동에 있습니다. 묘는 남동구 수산동에 위치해 있고 이 모든 게 다 인천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투어인데요. 인천중앙공원인데 1지구서부터 9지구까지 이렇게 잘 조성시켜 놨습니다. 많이 애용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인데요. 87년에 예술회관 건립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셨고 94년에는 개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년에는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했고요. 이 안에는 교향악단, 무용단, 합창단, 시립극단, 소년소녀 합창단이 있습니다. 구월동 로데오 거리입니다. 젊은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리죠. 예, 젊음이 많이 넘치고 여기 버스킹 장소도 있고 아주 활성화된 거리였습니다. 롯데백화점과 루큐얼 아울렛인데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 횡단보도가 X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하기 좋고 상권 이동이 아주 용이하게 돼 있었습니다. 전국 백화점 순위 15위고요. 롯데 내에서 4위고 작년 매출이 7,500억이었다고 합니다. 자, 인천터미널입니다. 인천터미널은 미추홀구인데 저희 구월동과 같이 행정구역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잠깐 다뤄봤습니다. 승용차나 KTX 통신 발달로 인해서 지금은 감축 운행을 하고 있어서 매우 좀 한산하고 쓸쓸했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바라보니까 길마산이 보이고 경치가 좋았습니다. 미추홀도서관입니다. 미추홀도서관은 1922년에 인천 구립도서관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바로 저 밑에 청강락이라고 보이시죠? 세창양의 사택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1941년에 인천 구립도서관이 신흥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에 광복과 동시에 휴관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올해 휴관하지 않고요. 12월에 율목동으로 옮겨서 율목도서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49년에는 이 도서관이 시립도서관으로 개칭을 하면서 1950년 6월 전쟁이 일어나면서 다시 휴관을 하는데 오랫동안 휴관을 하지 않고 바로 10월 달에 재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62년 2월에 현대식 건축으로 재건축을 해서 율목동에서 62년간 있다가 구월동으로 2009년에 이전을 해서 미추홀 도서관으로 개칭해서 현재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연역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장인직 관장님이신데요. 12대 관장님이신데 이분이 미추홀 도서관 역사를 세세히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관지도 편찬하시고 해서 지금까지 이 역사 연역을 알게 됐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책을 귀하게 여기셨는지 4층에 올라가면 저렇게 한자로 전쟁락 도원이라고 해가지고요. 책을 펴놓고 도의 말을 즐긴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미추홀 도서관에 가시면 3층에 걸려 있으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분은 최용석 작곡가이신데요. 순전 인천 분이십니다. 29년 출생을 하셨고요. 강화도에서 창녕국민학교를 졸업하셨고 인천 고등학교를 다니시다가 서울로 전학을 가셔서 서울에서 쭉 학교를 다니시다가 59년에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에서 음악대학원을 나오셨고요. 이분은 62년에 그리운 금강산을 작곡하신 분이신데요. 그 전에 전국에서 미추홀 도서관 광가를 60년도에 작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 한번 돌 때 잘못 공지한 게 있습니다. 이분의 유품이 미추홀 도서관에 기증됐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시립도서관, 시립박물관에 유품이 기증이 돼서 전시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추홀 도서관은 대출 뭐 책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 대관 및해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음센터인데요. 교육청 안전학생체험관에 있는데 초등학교 보조 활동을 발굴하여 교사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연결해주는 이음 공간인데요. 23년 10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센터장님이 저희 조장님이십니다. 네, 거기 바로 옆에 붙은 9월 초등학교인데요. 37년에 9월이 강습소로 개설을 했는데 52년에 9월 국민학교를 승격을 하고요. 현재 24년 현재까지 16,000명 정도 졸업을 시켰고요. 1985년서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핸드볼 우승을 금운동 58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치고 굉장히 특별 활동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할교육청은 동부교육지원청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344명인데요. 교환 수 35명이고 저렇게 폐꽃과 친환경 비를 받아서 논에서 구렁이도 미꾸라지도 키우고 이런 농사짓는 법을 전문인을 통해서 모나기에서 수학까지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모래내 시장과 9월 시장인데요. 1970년대 말 9월 주공아파트 준공과 함께 도로변에 노점상이 형성이 됐었는데요. 그 뒤에 82년에 모래시장 장터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래내 시장이 5,700평, 9월 시장이 2,800평 정도 돼서 총 354개의 점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의 중심 9월 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조정님과 조원들이 함께 만든 자료였습니다. 그동안 이끌어주신 조장님을 비롯해서 조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지금까지 청취하신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관계상 전체 나와서 인사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박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모두 조언을 애쓰셨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일조도요 거의 10번 이상 답사들을 하셨고 그리고 또 개인적인 답사들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우리 지금 발표하신 이성자 선생님도 엄청 발품을 팔고 다니셨던 것 그리고 파워포인트 만드느라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논현동 팀인데요. 논현동 팀은 아까 한 7분 했으니까 5분 정도만 조금 더 보충, 아까 못한 거 아쉬운 것만 좀 보충해 주실까요? 잠깐 좀 나오실까요? 예. 네, 저희 은행나무팀 아까 조언을 차례대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 이제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저는 김용숙이고요. 저희 옆에 계신 선생님이 김혜경 선생님이십니다. 김혜경 선생님이시고요.
정말 포근하신 분들이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뒷받침해 주셔서 저희가 아주 좋은 교환을 만들 수 있었고 아까도 영광스러운 자리로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듣죠. 자, 해룡 선생님, 단체상 받은 소감 오늘 한턱 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호명당해가지고 계속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저는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고요. 다른 걸 저장님, 다른 조원 선생님들께서 너무 열심히 해주셨어요. 교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간 결과 이렇게 좋은 결과가 얻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만수동 팀입니다. 만수동 오늘 발표하기로 한 김효숙 선생님께서요. 어제 집안의 상을 정해가지고 오늘 발표를 못하시게 돼서 오늘 상 받으신 김병렬 선생님께서 잠깐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조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상중이 있으셔가지고 갑작스럽게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톤을 좀 이어받았는데 일단 저는 김병렬이고요. 옆에 유지혜 선생님, 이종규 선생님, 그리고 우리 박동영 선생님이 계신데 또 개인적인 사정, 긴박한 사정을 위해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예. PPT를 우리 조장님께서 제작을 하셨어요. 제가 좀 죄송스러운 거는 조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PPT 제작에 협조를 못 해드린 거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갑작스럽게 제가 또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슬라이드 한 장 한 장에 담겨진 그 내용을 제가 채 숙지도 못한 상태에서 오늘 아침에 10시에 최종 PPT 자료를 파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슬라이드에 살을 붙여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막막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어쨌거나 들은 풍월이 있어서 그 풍월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저희 오전은 그 남동 서처 팀입니다. 만수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만수동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만수동에 6개의 행정동이 있습니다. 각 동의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만수동의 지역적인 특성을 몇 가지 테마별로 대표적인 것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탐방 코스 3가지 탐방 코스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수동은 남동구에서도 동쪽 끝, 북동쪽 끝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수, 서창동이 인접해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동쪽으로는 장수, 서창동이 있고, 그리고 이 서쪽으로는 간석동과 구월동에 인접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이제 남천동과 도림동에 인접해 있고요. 북쪽으로는 우리 만수동의 진산, 남동구의 진산이라고 할 수 있는 만수산, 철마산, 광학산, 그리고 문어미 뒷산이 우리 만수동을 꿋꿋이 떳떳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인구는 대략 약 11만 명에 해당이 되고요. 그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장수동과 서창동의 경계선에 이르는 그 문어미길이 저 수산동까지 쭉 이어져 있고요. 수산동과 도림동 사이에는 인주대로가 또 이 만수동을 경계로 삼아서 뻗어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이제 호구포로가 만월산 터널을 지나서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물론 북쪽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와 같은 진산이 받쳐주고 있는 위치에 우리 만수동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만수동은 이렇게 산자락에 있다 보니까 옛날부터 불려져 왔던 아주 정감 있는 마을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뭐 세골, 비리골, 장승배기, 단방이 말, 무슨 뭐 쇠판 등의 이름이 있었는데 이것이 1914년도에 부천군 남동면에 편입되면서 통폐합으로 만술이라는 이름으로 14년에 부천군 남동면으로 편입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일제시대가 되면서 만수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인천부로 편입이 되어지고 해방된 이후에는 다시 만수동으로 개칭이 되어져서 79년에 1동과 2동으로 분동이 되어졌고 83년도에는 2동과 3동 그리고 여기 좀 틀렸더라고요. 91년도에 1동과 5동 그리고 89년도에 2동과 4동 93년도에 1동과 6동으로 분동이 되어서 현재 6개의 행정동으로 나누어져서 있습니다. 인구는 넘어가고요. 동별 그 현황인데 6개의 동이 백범로, 구월로, 저쪽 인주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나눠져 있고요. 최근에 분동이 되어졌던 그 만수 6동은 서창 인터체인지 그 장수천 주변으로 해서 가장 최근에 분동이 되어졌던 그 인구 밀도가 낮은 그런 동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살펴보는 것으로 지나가겠습니다. 만수동에 이숙이라고 하는 훌륭하신 분이 있다라고 지금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만수동 지역의 어떤 그 발전을 위해서 아주 애쓰신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공기관으로서는 우리 남동구의 그 행정수반인 그 남동구청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기술교육원이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격증 취득 대비 각 분야의 기술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재직자나 또는 실업자를 위한 교육으로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기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건설기술교육원에 그 잔디밭이 있는데 비리곡의 축제가 매년 열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만수동은 그 산업화 시대의 그 이주민들이 어렵게 정착되어져서 생겼던 그런 마을이기도 하는데요. 그런 마을 중에 그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대상인 그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옛날 그 어렵게 지냈었던 그 추억의 어떤 환경, 어떤 추억의 맛을 추억이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냈었던 그분들의 삶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는 주택과 거리와 그 분위기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만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만부 마을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 주거 지원 사업, 지역 특성화 사업, 지역 역량 강화 사업 등을 통해서 지금 활발하게 다시 현대화에 못지않는 그런 시설들로 지금 탈바꿈 되어지고 있는 마을입니다. 만수시장과 장승배기 시장 넘어가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수동에 이제 유명한 산 만수산이 있는데 이 만수산에는 만수팔경이라고 하는 무장의 길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코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다녀오셨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만수천의 발원지만 만수산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있는 은행 약수터가 있는데 그 은행 약수가 만수천의 최고 높은 발원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수동에서는요, 첫 번째 기억 속의 만수천 따라 걷기 코스를 마련해 봤고요. 그 다음에 만수무강 코스, 우리 다녀왔던 코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남동 아시아드 럭비 경기장에서부터 동부교육지원청까지 그 만수동의 역사길 찾아 따라 걷기 코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수동 자연의 놀자 해서 무장의 길 한번 걸어보기, 도룡령 마을 탐방하기 해서 코스를 정해 봤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우리 만수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고요.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배워가는 과정이니만큼 앞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좀 더 활발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꼭꼭 채워서 유능한 문화 해석사가 되도록 더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왜 이분이 우수상을 받았는지 아시겠죠? 자, 파워포인트를 당신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화면을 거의 안 보시고 눈동자도 흔들림 없이 관중의 시선을 맞춰 가시면서 졸지 못하도록 레이저 감사를 발사하면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5조 남동 서처 우리 조장님께서 오지 못하시고 조장님이 만드셨는데 못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발표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 발표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다 하신 영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넘겨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여기 빌려놓은 게 4시 반까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이렇게 제청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5조 남동 서처에게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한 조 간석동 팀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간석동 팀 나와주세요. 예, 간석동 팀은요, 그 파워포인트가 몸이 아픈 관계로 그 안 만든 게 아니라 몇 번 이제 저랑 피드백을 하고 있었는데 몸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조장님이 그래서 또 오늘 이렇게 시간이 많이 부족할 줄 알고 자, 그래서 서로 이번 과정에 대한 소감 짧게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동 문화유산사 3조의 조장을 맡은 양현입니다. 이렇게 다른 1, 2, 4, 5조 PPT 발표를 저희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끝까지 이제 저희 조는 이제 하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스럽고 어쨌든 끝까지 7개월 동안 100시간 열심히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고생도 참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발표를 못하게 돼서 굉장히 서운합니다. 다음에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석동을 이제 하게 됐는데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너무 많이 알게 되었고, 네, 탐방하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인천과 남동구 또 간석동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기회가 있으면 이런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데 기회가 참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인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혜린입니다. 저희가 간석동을 하면서 정말 알지 못했던 곳을 많이 알게 되고 또 이제 저희가 3조였지만 다른 조들 남동구에 다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정말 저한테 좀 피와 살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이 아쉬움을 오늘로 끝이 아니라 더욱더 제가 더 혼자가 아닌 다 같이 네,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간석동 팀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들으시는 소감을 우리 이제 민경석 교수님 말씀 한번 듣고요. 그리고 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인천 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님 두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석 교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세종대에서 관광경영학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인천관광공사에도 있었고 한국관광공사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PT 하신 걸 보고 10번 정도 방문하셨다고 일주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열정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때 유현준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굉장히 유명한 학자신데 살아가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과 다를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남동구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이전에 생각했던 것들이 특히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정주 의식이 별로 없다고 이제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주 의식이 없는 것은 뭐 전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자기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정이라고 하는 관심이잖아요. 남녀간에도 그렇듯이. 그래서 이 남동구와 그때는 남동구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면 이전에 생각했던 것이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요. 또 달라지게 되면 사랑을 갖고서 이제 그 관심을 갖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 그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속살을 볼 수 있고 진면목을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국 오셔서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저는 이런 자리를 많이 가는데 오늘 이렇게 PT 발표한 걸 보고 굉장히 수준이 굉장히 높구나. 남동구 역시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해가지고 그거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문화유산 해설사시잖아요. 지금 첫 번째 기초과정 하신 거죠. 길이 멉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아까 교장 선생님 계셨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남한테 전달한다라고 해서 또 다른 스킬이 필요하거든요. 많이 한다고 해서 잘 가르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유산 해설사라고 하는 것은 남동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 그리고 특이점들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물론 일단 지금 현재에서는 아마도 학생이라든지 일반 시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아마 하겠죠. 그리고 그것 이외에 더 넘어서서는 이제 또 다른 문제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량들을 또 많이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진 찍는 거, 또 이게 투어를 하면서 그 투어하는 분들이 사진 찍잖아요. 그럼 투어 할 때 사진 찍어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찍어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능들도 한번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새는 이게 핸드폰이 되게 기능이 좋잖아요. 그래서 다 이거로 찍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소장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파력이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이 사진 찍는 것도 나중에는 프로그램에 아마 심화학습에는 들어가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관광 전문가이기 때문에 남동구가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요소들 그리고 다른 남동구 내에 있는 분들 마찬가지지만 외부에 있는 분들이 재미있게 와서 들을 수 있는 어떤 스토리텔링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런 부분들은 아마 나중에 다시 하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이제 우리 그 박상문 대표께서 네트워크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스킬을 쌓아야 되겠지만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남동구 관내에 있는 그 분들, 학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들 이런 분들이 일단 먼저 1차적인 대상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해설사가 투어하는데 해설을 잘 할 수 있도록 고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인천 관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관내도 영종구라든지 아니면 뭐 중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남동구에 뭐가 있지? 인천에 살면서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인천 태생인데 남동구에 대해서 이렇게 속속들이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남동을 오게 만드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또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아마 남동구도 다른 서울이나 다른 시도하고 자매 결연이 돼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을 모시고 오게 한다든지 또 가기도 하고 이게 사실 교류지 않습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교류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자기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는 건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또 해외 네트워크도 있잖아요. 자매 도시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외국분들 데리고 와서 투어도 같이 하고 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네트워크라는 측면을 좀 많이 좀 성격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눈높이에서 해설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코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코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코스, 또 테마별로 간다면 인물을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역사 인물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시장 투어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테마별로 상품들을 조금 선택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단계에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향후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기장에 대해서 난 자신 있다. 또는 예를 들어 역사 인물에 대해서 자신 있다.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투어 코스를 좀 개발해서 전문가로 나서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문화 해설사로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한 것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말씀드렸는데 관광은 공급자가 중심이 아니죠. 수요자가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광객이 재미있고 즐거워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건데 그래서 아까 대상을 말씀드렸던 거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물론 이제 기초 공부이기 때문에 폭넓게 공부를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또 깊이 있게 공부하시려면 여기서 공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도 좀 보시고 책도 좀 사서 보시고 이래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보면은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 또는 해설하기 어려운 그런 공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라든지 아니면 또 터미널, 교차로 이런 데서는 해설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적절하게 좀 가려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남동구만의 어떤 그 코스, 관광 코스죠 말하자면 외부인들 오셨을 때 남동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들을 그런 소위 말하는 정말 볼거리가 있는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하려면 좀 선택을 좀 해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 지역별로 몇 가지를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코스로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아마 심화 때는 그게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가면서 본인들이 역량을 키워나간다면 굉장히 남동을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인천의 역사를 사실 남동이 고스란히 다 갖고 있거든요. 옛날 과거의 역사도 있지만 근대에 우리가 산업화에 남동문화에 엄청난 기여를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체 역사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남동목당 같은 경우는 또 국가적으로 인천에서 굉장히 예산 많이 투여를 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좋은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화장품 공장 되게 많잖아요. 화장품 공장 산업소 이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기업체 그런 분들도 모시고 와서 투어를 한다고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자꾸 재촉을 해서 조금 이제 두껍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로 좀 코멘트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의 가야 될 방향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연합회 사무처장님 우리 시작할 때 오셨었잖아요. 이제 우리 이렇게 수료식 할 때 오시니까 더 가슴이 설렙니다. 네, 수료식 때 뵙고 처음에 이렇게 뵀을 때는 7개월 과정을 어떻게 하실까 그랬는데 7개월 과정을 100시간을 무사히 마치시고 이제 문화유산 해설사로 이제 앞으로 남동에 중요한 그 역사 문화에서 교육을 또 담당하실 텐데요. 첫발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저희가 이제 이게 인천시의 특성화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문화원이 잘 할 수 있을까? 저는 퀘스천이 들었는데 처음에는 7개월의 그 지금 여러분의 모습 뵈니까 기후였구나. 그리고 문화원이 잘해서 어느 한 명이 잘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공동체 모두가 함께 노력하시고 지역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이 책임감은 앞으로의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중요하게 쓰이는 역사문화 자산입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인천의 등록문화재, 문화유산, 그리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도 등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촉발을 내디신 겁니다. 단순히 이거를 지역을 갖다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범위를 한정 짓지 마시고요. 앞으로의 갈 길들이 무지무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발길의 촉발을 정말 어렵지만 잘 내디신 거고, 그 어려운 그 촉발을 내디신 그 발길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인천문화연합회가 항상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 고민하는 그런 문화 정책 사업들 중에 기록문화 도시에 관해서 인천을 기록문화 도시를 좀 성장시키면 어떨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록문화 도시는 사실은 법적 용어는 아니고요, 그냥 학술적 용어입니다. 문화도시의 선정에 여러 가지로 이제 청주 같은 데에는 문화도시 창의도시라고 해서 기록문화를 많이 그쪽에서 이제 가지고서 문화도시를 선정받았는데요. 인천도 앞으로는 기록의 다양한 것들을 좀 이렇게 연구하고 기록하고 그 기록한 것들을 또 문화 탐방이라는 그런 문화유산 해설사라는 것들을 통해서 지역을 알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10개 국무문화원이 모두가 함께 다양한 역사문화 기록들을 생산하고 그 생산한 기록들을 가지고 향후에 사업과 정책과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모두가 고민하고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일단 발표와 품평을 마치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수요시기 남아있습니다. 자, 우리 이복은 사무국장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생하신 신영학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까 보니까는 정말로 고생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렵도 많이 하셨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여러분들 수요식을 진짜 거행을 해야죠. 수요증을 한 번 한 번 드리려 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대표로 우리 김용환 선생님이 대표로 받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여기서 그냥 나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와주십시오. 수료증 성명 김경환, 과정명 남동구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기초과정, 교육기간 2024년 4월 16일부터 10월 23일, 교육이수 100시간. 이 사람은 남동문화원에서 실시한 남동구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기초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인천광역시 남동문화원 원장 김용희, 자, 그 다음에는 수료증을 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는 사진은 같이 찍으셔야죠. 사진 찍으셔야 되겠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들어가주시고, 나머지는 나눠.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